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세금으로 돈지랄의 극치를 보여준 김명수, 이것이 제목입니다. 아침부터 좀 점잖지 못한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세금으로 돈지랄의 극치를 보여준 김명수 대법원장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오전 7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발칵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 설명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피하라, 경보에 웅크린 일본 아이들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아오모리현 미사와에서 초등학생들이 4일 등교 도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피난 지시에 따라 인근 골목길에 대피해 쪼그려 앉아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죠. 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대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입니다. 이렇게 막 대피하고 난리치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징용공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이런 문제, 방위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좀 양보를 하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외교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다. 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꼬여있는 한일과의 관계를 이런 문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런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미일 외교안보수장이 대북 삼각공조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안보실장, 외교장관 연쇄 통화했다는 것이죠. 한국, 미국, 일본은 4일 국가안보실장, 외교장관, 북핵 수석 대표 등 각급에서 소통하며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삼각공조를 약속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를 했다. 박진 외교장관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하는 것을 주목한다며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도발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조를
강화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문제의 걸림돌이었던 징용역 문제에도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이 북한 핵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트럼프 관련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이제 군사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별로서 미하고 신경도 별로 안 쓴다는 겁니다. 그 군사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면 중국의 움직임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초 내에 주한미군이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파악하려면 2분은 걸린다. 그래서 한국은 중요하다. 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았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려고 하느냐. 주한미군이 2초면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2분이 걸린다. 그래서 한국은 중요하다라고 이 국방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 나 한국 별로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국방관계자들이 또 브리핑을 한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하고 그런 비용, 또 한국의 핵 우산 제공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트럼프가 야, 그거 낭비 아니야? 한국에 핵무장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주한미군 주둔할 필요 있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말씀다 트럼프는. 그가 수많은 나라에 무리해서 우리가 방어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데 열려있는 편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확장 억제 등이 낭비라고 생각한 트럼프가 북핵 등의 위협에 한국이 알아서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은 불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이 틸러스 미 국무장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기 제일 처음 틸러스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엑슨모빌 기업인 출신이고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군용기를 타고 이 틸러스 국무장관이 중국을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순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국을 먼저 들렸다 중국을 갔는지 그건 진짜 정확치 않지만 지금 이 틸러스 국무장관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군용기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그때 군용기에 기자를 대동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 전문지 기자 있잖아요. 우리 같은 뭐 전호신문 같은 그런 신문 같습니다. 그 국방 전문 기자를 대동했습니다.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죠. 틸러스 국무장관한테 저기 장관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면 우리는 트럼프 때가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터무니없는 짓만 안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핵을 가지려고 맘만 먹었으면 트럼프 때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뭐 원자력 핵자만 들어가면 다 원자력 발전소도 싫고 그리고 다 싫어. 그리고 트럼프에게 퍼줄 거 많이 퍼줬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반미주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기를 누가 제일 많이 샀냐? 문재인 정권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에다 인건비를 지급한 겁니다. 저기서 한번 만나주세요. 싱가포르에서 한번 만나주세요. 내가 인건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만나세요. 인건비 드릴게요. 판문점에서 만나세요. 내가 인건비 드릴게요. 트럼프가 장사꾼입니다. 트럼프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트럼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 트럼프가 왜 장사꾼이야?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 장사꾼입니다. 즉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트럼프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지 말고 한국에 핵무기를 주면 핵무기를 갖게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 미군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찬스를 문재인의 발로 차버렸어요. 그게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번 대선에서 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꾼이니까 비즈니스맨이니까 내고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하고 동시에 핵무장 하겠다. 대신 미국으로 필요한 건 뭐야? 트럼프로 필요한 게 뭐야? 내가 화끈하게 밀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저 댓글 안 봅니다. 지금 트럼프를 장사꾼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할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많다는 걸 잘 알지만 장사꾼은 장사꾼이다. 그리고 비즈니스맨끼리 만나는 게 가장 빠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보식 기자 아시죠?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 어제도 최보식 기자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최보식 기자의 글을 제목만 보여드립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목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최보식 기자는 최보식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 9시 25분에 쓴 글입니다. 제목, 문재인 각하의 심기가 불편하자 부하들이 떼지어 일어나다. 제목 잘 뽑아요. 문재인 각하의 심기가 불편하자 부하들이 떼지어 일어나다. 명색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감사원이 이런 정상적 업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대놓고 우습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께 이 기사를 더 이상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제목을 소개하는 이유는 최부식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조선일보에 근무할 때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면, 최부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쓸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칼럼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대단히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 최보식 기자의 제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감사원이 중간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해피살 중간감사 곧 발표한다. 서훈을 핵심 당사자로 수사를 요청할 것 같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201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되며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감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이재준 씨가 자질 월복했다는 결론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복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 등의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읽어드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중간감사 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왜 문재인은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 안 하죠? 문제의 핵심은 몸통은 문재인입니다. 왜 감사원은 아니 눈치 보지 말고 해요. 지금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람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할 사람이 누구냐? 서훈, 그 다음에 박지원, 그러네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세 사람. 문재인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통은 문재인입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예요. 몸통은 피해가요. 항상 몸통은 피해가고 꼬리만 자르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이 감옥에 갈 것인가 윤석열이 감옥에 갈 것인가를 택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그렇게 우습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증언대에 서야 하고 그리고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SNS에 이런 카드 뉴스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만든 카드 뉴스인데요. 혈세 쓰는 재미가 쏠쏠해. 내 돈 아니니까 괜찮아.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난번에 공관도에 그 예산 전용해서 리모델링한 사람이 김명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5성급 호텔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세금으로 호사를 불린 법관들. 문화일보가 어제자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사 심리치료 상담 예산을 하루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숙박에 와인 클래스, 1:1 도수치료, 에어테라피, 개인별 퍼스널 컬러 진단, 커피 테라피 등에 결제했다. 법관님들이 재판 밀어놓고 혈세로 호사 누리니 행복하시나요? 라고 하는 자유대한호국단의 카드뉴스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문화일보 기사를 읽어드리는데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화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가 어제 10시 4분에 쓴 기사입니다. 오전입니다. 1박에 100만원 5성급 호텔에서 심리치료 세금으로 호사 누린 법관들. 크리스마스, 현충일, 연휴에 집중적으로 가서 호텔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들었대요. 상담 치료인데 와인 클래스, 도수 치료를 어쩌시 받았다는 겁니다. 법관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김명수 대법원 비판이 거쳐졌다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대법원이 형사재판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며 지난해 배정받은 판사심리치료 상담 예산을 하루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숙박비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기사 읽기 중에 잠깐 제가 의문이 가요. 대법원이 형사재판 트라우마를 치료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범죄인도 만나고 범죄인 증언도 들어야 되고 그게 트라우마다? 그러면 일선에서 범죄인 잡는 형사는 그리고 일선에서 범죄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트라우마가 없을까? 별거 다 한다. 요까지 읽고 참 별거 다 한다. 가지가지 한다. 대법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치료받아야 된다?
참 가지가지 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형사재판 트라우마를 치료한 다음에 지난해 배정받은 판사심리치료 상담 예산을 하루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숙박비로 결제했다. 또 상담 업무의 예산이 판사들이 개인 도수치료나 와인 클래스 등에 사용된 곳으로 나타났다. 와인 클래스라는 건 뭐예요? 포도주 강의죠. 참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대법원 마음자리 프로그램 운영 보고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해 3월에서 12월 형사부 판사와 법원 조사관, 증인 지원관 등을 상대로 개인 상담 집중 치유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며 총 예산 1억 7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개인 상담을 44명, 집중 치유 45명, 집단 상담 83명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 치유의 경우 신청자 중 판사가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니 저거 여러분 이거 이 기사 이해되세요? 저는 언론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 언론학을 5년 가깝게 그 학생들을 지도했고 지금 독립언론인을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을 3년 했어요. 무슨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죠? 뭘 심리치료를 받아요? 그냥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으로? 무슨 심리치료를 받아? 그냥 정신병원으로 가죠. 판사가 39명이나 치료를 받았대. 여러분 아니 그냥 정신병원으로 가만 둬서 판사 39명 무슨 심리치료를 받아요? 호텔에서 100만 원씩 쓰면서 포도주 먹어가면서 도수치료 받아가면서. 기사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개인 상담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고 집중 치유는 현충일이나 크리스마스 연휴에 특급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으로 상담 프로그램이 변질됐다. 지난해 치유 프로그램 31건 중 16건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소노캄 거제 등 5성급 호텔에서 개별 숙박을 하며 진행됐다. 당시 이들 호텔의 1박 가격은 1인당 80만 원에서 11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와우. 이야,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행정처는 스트레스 측정, 명상, 야외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다고 한다. 행정처는 프로그램 일정을 요청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판사 등 83명이 참여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근무 시간에 법원에서 1대1 도수치료, 이어 테라피, 개인별 퍼스널 컬러 진단, 커피 테라피 등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1건당 예산 100만 원이 사용돼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이란 지출이 비판이란 나온다. 김 의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형사재판부 직원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판사 등 일부 고위직들을 위한 복지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 물어볼게요. 형사재판부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러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은, 범죄 취재하는 기자들은 스트레스 안 받나요? 아니 뭐 이런 웃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김명수 대법원이 가장 재판을 하고 질질 끈다. 일 안 해요, 그 사람들. 일은 안 하고 무슨 심리치료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포도주 마시고, 커피 강좌 듣고, 크리스마스 때 5성급 호텔에서 1인당 80에서 110만 원씩 쓰면서 무슨 심리치료를 받아 그냥 정신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니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 대법관 교체 요청이 10년 전에 2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대법관이 이제 올라가서 대법관에 배정되면 저 사람은 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국제인권법 연구의 사람이고 우리 법 연구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싫어. 그래서 기피한 요청이 10년 전에 2배입니다. 근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거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일은 지겹도록 안 해. 그리고 대단히 편향적이야. 놀고 먹는 데는 아주 귀신들이야. 누가?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돼, 이거는. 제가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걸 절대 용납 안 합니다. 행정처에다가 무슨 얘기야? 다 돈 다 필수배도 절대로 안 합니다. 대한자유한국당 그 카드 뉴스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립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카드를 만들었을까? 혈세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 내 돈 아니니까 괜찮다. 법관님들 재판 밀어놓고 혈세로 호사버리니 행복하세요? 이 양반이 누구냐? 대법원 법원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공간 리모델링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자 대법원 공간에다가 손자 축구대 만들고 근혜 만들어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며느리가 무슨 대한항공 무슨 고문 변호사인가 그래가지고 그 땅콩 회원 사건에 그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그 대한항공 직원들 불러서 자기 공간에서 만찬해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지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지랄. 돈지랄입니다, 이거. 돈지랄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자, 돈지랄. 명사더라고요, 보니까.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아무데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래서 돈지랄이 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돈지랄이에요.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안 망나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런 돈지랄을 하는 대법원장.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돈지랄들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게, 여러분, 기왕 제가 아침에 속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계속 속된 표현 계속 쓰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좀 쓰겠습니다. 돈지랄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돈지랄들을 많이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5년 동안 10.8조를, 그러니까 11조를 날렸어요. 그래서 LNG 발전이 늘어서 전력 구매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거 돈지랄이에요. 멀쩡히 가동되는 아무 위험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가서 눈물 찍찍 흘리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가 10.8조를 날렸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생태를 완전히 파괴해서 우리가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돈지랄한 겁니다. 이거 돈지랄. 이 돈지랄의 주범은 문재인이에요. 여러분, 돈지랄하는 거 또 보여드려요? 어차피 속상하는 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돈지랄 잘하나? 우리나라 지금 돈이
펑펑 남아들어서 펑펑 돈지랄들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학생 교육에 쓸 돈을 교직원들 주택대출에 854억, 대북 지원에 174억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강원도 의회는 6월 신규 임용 3년 이내의 교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1억 원 한도의 주택 임차 비용을 빌려준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19만 달러, 약 17억 원을 들여 콩기름과 의료기 등을 구매해 북한에 보냈다. 아니, 교육청에서 북한을 지원해요? 아니, 교육청에서 콩기름과 의료기 등을 구입해서 보내요? 통일부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낸다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야.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육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대표적인 교육의 사업의 기금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174억 원이 적립돼 55억 원이 사용됐다. 북한에 콩기름 등을 보낸 경기도 교육청 외에 전라북도 교육청도 2020년에서 2011년 3억 원을 들여 북한에 전지 분유 50톤을 지원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에 기금 19억 원을 사용했다. 돈지랄입니다. 아니, 왜 교육청이 북한에 콩기름을 지원해? 이게 돈이 남아도니까 주체를 못해요. 여러분, 또 돈지랄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오늘 저도 욕먹는 거 다 한꺼번에 먹겠습니다. 속된 표현을 썼다 욕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기왕 욕먹는 거 한 번 더 합니다. 돈지랄 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니까 이 기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 교육청 직원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조나 증가했어요. 이거 인건비는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원된 공무원들 정년 퇴직 때까지 계속 끝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구가 줄고 있어서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교육부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은 왜 34,000명씩이나 늘리냐고요? 이거 돈지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문제의 반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짐 반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 교육 문제 해결한다고 사람만 갖다 더 뽑고 돈을 더 갖다 퍼.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어. 그러면 줄여야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세 20%를 무조건 초중고등학교에 준다. 반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으니까 그걸 대학에 주겠다. 그것도 반대예요. 대학도 입학 정원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대학도 망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망하는 대학에다 돈을 쏟아붓는다. 그것도 돈지랄이에요. 그럼 어떻게 망하느냐? 우리나라 아주 훌륭하게도 사학이 많아요. 사학이 나 이제 대학 안 하겠어. 그러면 당신 재단, 당신이 사학재단에 출연하는 거 찾아가. 개인 재산으로 찾아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헌납하고 반은 당신이 찾아가. 라고 해서 사학을 정리하게 해주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돈지랄 때문에 망해요. 돈지랄 때문에. 가장 돈지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다?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참 유지되는 거 보면 누가 힘들다?
우리 같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월급쟁이, 여러분 같은 월급쟁이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돈지랄들을 하면 돈 버는 사람만 힘드는 거죠. 자, 또 속상하는 기사 하나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예요. 심야 택시 기본료가 10,000원을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모빌리티 혁신안은 빠져서 택시 대책에 50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타다, 그 다음에 우버 이런 거를 못하게 규제했어요. 왜? 택시 운전사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걸 못하게 했어요. 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택시 운전사들이 전부 뭐 이제 고령화도 됐고 택시가 없다고 난리쳐. 젊은이들은 택시 안 해. 배달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택시 요금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심야 택시 요금을. 이것도 돈지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너는 사업하지 마. A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B 너는 사업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냐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져요. 지금 우버 이런 택시를 규제하는 나라가 선진국에서 몇 나라가 돼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똑같은 게 뭐냐. 대형마트 규제하자. 원래는 국민의힘 공약이 대형마트 규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 찾아가서 가니까 전통시장 주민들이 아이고 시장 상인들이 아이고 전 대형마트 규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규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 대형마트를 원하는 사람은 일반 소비자들이 원해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 당신들은 불편을 겪어도 돼. 시장 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르냐는 겁니다. 이것도 돈지랄이에요. 타다나 우버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주면 택시 요금 내려가요. 국민은 더 물가가 싸져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모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 요 사람 보호해준다고 이거 막어. 또 요 사람 보호해준다고 막어. 그러면 어떡하냐. 대한민국 전체가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먼저 비용의 코스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돈지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한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김명수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야, 그게 네 돈이야? 세금이야, 세금. 팡팡 써. 네 돈 아니잖아. 내가 대법원장인데, 야, 난 대법원장이니까 내가 최고야. 너희들한테 다 풀을게. 팡팡 써. 국가 세금인데 뭘. 야, 너 기분 좀 뭐 고생 많지? 트라우마도 있지? 형사재판하느라고. 가서 좀 심리치료도 받고 그래. 포도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 강의도 듣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사업을 해서 자기 손으로 세금 계산서 한 장이라도 끊어봤다면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기 손으로 세금 계산서 한 장 끊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고위직 관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세금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아는 사람이 김명수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초대 국무부 장관이 틸러슨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기업인, 엑센모빌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미군 주둔하면 비용 많이 들잖아. 한국에 원자탄 갖게 해. 그럼 비용 줄어들잖아. 이게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제발, 플리즈! 다음번 대통령은 법관,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나오지 않은 사람도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좀 해보고, 크든 작든, 그래서 좀 손해도 좀 봐봤고, 세금 계산서도 끊어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설 하나, 칼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중화일보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일보 김동호 논설위원회 칼럼의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냥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대통령의 화두라고 하는 김동호 논설위원회 글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 제가 한글 크게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김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로 신고 권력의 충돌은 더 격화되고 있다. 그래도 돌파구는 윤 대통령의 화두에서 열어야 한다. 야당에게는 진솔하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읍소와 강동 앞엔 강경한 목소리도 누그러들게 마련이다. 이 사람 정신 나갔어요 지금? 아니 중앙일보 정신 나가느냐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하게 협조를 구해라. 읍소와 감동을 해라. 감동시키는 일을 해라. 그럼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 당장 문재인에 대한 수사 원전 그거 문재인에 대한 서해 공무원 그거 감사원 감사 스톱, 이재명에 대한 수사 스톱, 4.15 부정선거 수사 스톱, 그거 하라고 요구할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진솔하게 협조를 구하래. 그래갖고 읍소하래. 정신 나갔어요 지금? 중앙일보 정신 나갔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장 요구 조건이 문재인 수사하지 말고 이재명이 수사하지 말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지 말고 온갖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비리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할 게 야당이에요. 그런데 보고 어떡하라고 진솔하게 협조를 구하라고요? 읍소하라고요? 그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정답이 뭐냐?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이 수사하고 이재명이 수사해서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을 끌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요. 횡설수설 길어. 왜 정답을 피해가냐고요. 낭비야.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상로의 생각이 100% 올바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구독자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딱 이렇게 지금 16,000명 정도 해서 딱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한번 바꿔볼까? 여러분, 무슨 검찰이 어디 압수수색 했습니다.
뭐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뒤집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방송하면 나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역시 윤석열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구독자가 늘어날까? 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빨리 서두르라는 겁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도 빨리 서두르고, 문재인 수사도 서두르고, 이재명 수사도 서두르서 빨리 끝내라. 빨리 질질 끌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도 저는 제 주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우리는 대통령 주십시오. 오직 한 사람의 우리 원맨입니다. 제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돼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는 분은 제 영상 좀 링크를 걸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후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싱 패드 출시 기념. 그래서 잠도교배 매트를 세트로 구매하면 어싱 패드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싱 패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몸엔 정전기가 있습니다. 이 정전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공군 같은 데서 근무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비행기 정비하기 전에 반드시 접지봉을 잡고 몸에 있는 전기를 땅으로 뺍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나 이런 분들도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접지봉을 손으로 잡고 뺍니다. 제가 근무했던 방송사에서도 방송 장비의 가장 큰 고장의 원인은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전기를 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몸에 나쁘다. 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정전기다. 그래서 정전기를 빼줘야 한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잠도깨비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어싱 패드를 깔아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단위는 볼트입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어싱 패드를 사용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전기가 몸에 나쁜지 잠깐 소개하는 잠도깨비 임직원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어싱 패드에 손을 대면 땅과 비슷한 전압 수치가 됩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고 서적이 있어요.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댓글이네요.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살아오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 사람들이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켰는가? 돈질을 하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돈질할. 하여튼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렇게도 취할 수 없는, 그렇게도 아주 추악한 사람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좌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5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원희룡 장관은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를 매우 비난했어요. 어떤 것이냐? 홍준표가 핵무장에 대해서 그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필요하면 핵무장하겠다는 게 홍준표의 견해였습니다. 그거를 맹공격한 사람이 홍준표예요. 당신은 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절대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라고 선 사람이 원희룡이. 그리고 원희룡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택시요금 올리는 거 보세요. 혁신을 하면 돼.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 근데 혁신을 하지 않고 택시업체 소수의 직업인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 전용해갖고 했죠.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 며느리도 공간에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어디에 무슨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이제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입주할 때까지 들어와 사는 거죠. 귀신이네요. 돈 먹는 귀신이네요.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감옥에 보내고 정의의 무슨 심판인 양 재판을 하고 호텔에서 100만 원씩 써가면서 심리 치료 받는 사람이 왜 2년이 넘도록 4.15 부정선거는 재판을 안 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욕먹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돈질이라는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지랄은 돈지랄입니다. 돈지랄한 국가의 세금으로 돈지랄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돈 좀 안 주나요? 돈지랄 좀 해보게. 하도 화가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랄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인생을 한 번 살면서 왜 지랄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